자, 이렇게 데이터 예측한 걸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로 컨퓨전 매트릭스, 한국말로는 번역하면 정오 분류표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영어로는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컨퓨전 매트릭스, 이거는 조금 뒤로 갈게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정오 분류표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언더바 컨퓨전 매트릭스 이렇게 변수 하나를 결과를 저장을 해줄 거고요. 파이널 언더바 컴퓨트 해주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파이널 언더바 프레딕트 값을 이용을 해서 프레딕트 값을 갖고 와서 아까 전에 제일 마지막에 봤던 거 있었죠? 그죠? 예측값하고 실제값 클래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 값입니다. 아이고 여기서 아까 전에 좀 당겨 볼게요. 제가 당겨서 보시면 요 값 요게 프레딕트 값입니다. 우리 표에서 보면 왼쪽이었죠. 왼쪽. 그 다음에 얘가 실제값 위였죠. 얘가 위고요. 얘가 왼쪽이었고 요 값을 yes이고 노인의 얘는 벌써 틀렸네요. 그죠? 1번은 틀렸네요. 그죠? 이게 오류율이 발생했네요. 그죠? 나머지는 다 맞췄는데 1번부터 틀렸네요. 그죠? 자, 이렇게 틀린 값을 가지고 우리가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컨퓨전 언더바 매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컴퓨 언더바 매트릭스 해주고요. 가로 열고 자, 이 프레딕트 값에서 트루 값은 뭘 줘요? 우리가 퍼스널 론을 우리가 찍어주고 갖다가 쓰고요. 트루 값은 퍼스널 론을 갖다 쓸 거고요. 컴마 쉼표 해주고 여기 estimate 값, estimate는 예측값입니다. estimate 값은 뭘 쓰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워버렸네요 제가. 자, 퍼스널 론이 얘를 갖다 쓰는 겁니다. 보이시죠? 얘를 퍼스널 론. estimate 값은 뭘 써요? 퍼스널 클래스. 점이 들어가죠? 점 프레드 클래스입니다. 자, 여기서 점 찍어주고 앞에 점이 있어요. 분명히 그죠? 점. 그 다음에 pred 언더바 클래스 값입니다. 그죠? 요 값이죠? 점 프레드 클래스 값. 요 값을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갖다 쓰겠습니다. 자, 실행. 에러 난 거 확인해 드렸죠? 자, 다시 정리하면 여기 true에 에러 난 거는 이제 true에 th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th 넣어주시고 truth입니다. truth 바꿔주시고 자, 여기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컨퓨전 파이널 컴퓨트 해가지고 컨퓨전 매트릭스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가 true죠. 아까 전에 우리 그 표 있었죠? 표랑 같이 유사하게 보면 됩니다. 어큐러시는 요 값하고 요 값을 전체 데이터를 나눠서 비교해 준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AUC 값은 요거 true의 요 값, 그죠? 요거에 대한 비율로 보는 겁니다. 틀려요. 계산식이. 그죠? 요거에 대한 비율과 요거가 틀리지 않은 값, 맞은 값이죠. 말이 좀 어려운데, 그죠? 요 값을 가지고 비율을 가지고 보는 거니까 틀려요. 요거는 전체 개수 중에 요거의 비율이고, 그 다음에 AUC 값은 요거에 대한 비율과 요거에 대한 비율을 이제 또 보는 거예요. 같이. 그 값을 보는 거니까 비슷하긴 한데 약간 좀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숫자로 보면 눈에 보이는데 이거를 그래프로 좀 찍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어 분류표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 볼게요. 그래프를 한번 두 가지로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토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토 플롯 해주시고, 오토 플롯. 그래서 오토 플롯. 앞으로 오토 플롯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옛날에는 다 코딩으로 지지 플롯 해가지고 코딩으로 쳐줬는데, 지금 이 타이디 모델에서는 오토 플롯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값들을 찍어주게끔 다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오토 플롯 해가지고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뒤에도 보면 저희가 다 오토 플롯 기능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찍어 볼 겁니다. 우리 지지 플롯 갖고 찍어 봤었는데 처음에, 네, 지금은 다 그 오토 플롯으로 이렇게 다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언더바 컴퓨전 매트릭스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타입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타입을 처음에는 히트 맵 이렇게 해주시고, 히트 맵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히트 맵으로 찍어 보면 전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요 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 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아까 전에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네모 상자처럼 보여주는 거니까 요거 말고 요 그대로 카피해 주시고, 그대로 카피해 주고, 여기에 모자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모자이크로 하면 그 비율을 이렇게 비율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개체수가 안 써 있죠. 얘는 숫자가 써 있으니까 이것도 보실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요게 필요하면 이렇게 보시고, 필요한 본인이 원하는 거를 골라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더 좋은지 요게 더 좋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일 수 있으니까 두 개 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보여줬는데 우리가 정어 분류 표를 가지고 보면 안 되고 정확하게 그 예측도랑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예측도를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어큐러시랑 AUC 값은 우리가 보여줬는데 그거를 토탈에서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이제 구해볼게요. 모델 평가표를 요약해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썸머리 해주시고 여기 파이널 언더바 컴퓨트 해가지고 보여주시면 전체 값들을 쭉 해서 써주죠. 일일이 안 구해줘도 되겠죠? 이렇게 보니까 쭉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큐러시 값부터 해서 카파 값, 센시티비티, 요게 영어로 돼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민감도, 얘가 센서빌리티, 그 다음에 얘가 스페셜리티에서 특이도.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가 여기가 민감도, 한국말로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거에 민감도, 얘가 특이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쭉 보시는 것 중에서 여기에 프리시즌이 돼 있죠. 여기에 프리시즌이, 얘가 프리시즌이 정밀도, 한국말이 번역이 어려워서 얘가 정밀도, 리콜이 재현율, 이렇게 번역이 되네요. 그죠? 얘가 재현율, 얘가 정밀도. 그 다음에 F1 매저, 아까 전에 F1 있었죠? 얘가 F1 매저입니다. 그 값들을 보는 거예요. 자, 이 값들을 전체적으로 필요한 거를 골라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썸머리 표에 보시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지금 안 나오죠? AUC 값이 아까 전에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종 모델. 지금 아까 전에 AUC 값은 트레이닝 모델, 훈련 모델에서의 AUC 값이고 지금 보는 거는 테스트 모델, 최종 테스트 모델의 값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트레이닝 모델과 테스트 모델 값이 유사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거는 또 나중에 우리가 또 비교 분석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건 또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는 테스트 모델이에요. 아까 전에는 트레이닝 모델이었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은 테스트 모델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테스트 모델의 ROC 언더바 AUC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OC AUC 값 파이널 언더바 프레드를 이용을 해주시고요. 컴퓨전 매트릭스를 안 씁니다. 컴퓨전 매트릭스 요걸로 보시는 게 아니고 ROC AUC 값은 다른 데이터,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 봤던 파이널 프레드에 있는 요 데이터 값을 이용을 해서 원 데이터 있죠? 원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거기에 ROC 언더바 AUC 이것도 잘못 넣네요. AUC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여기 ACU 값이 아니죠? AUC 값입니다. 그죠? ROC AUC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똑같이 truth, 자, truth 이렇게 해주시고 personal loan, 그 다음에 estimate 해주시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 얘랑 좀 틀려요. 얘는 퍼스널 론하고 좀 프레딕트 클래스 값을 썼는데 여기서는 뭘 쓰느냐면은 이 값하고 비교해 줍니다. 요 값하고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estimate는 점 프레드 언더바 yes 요 값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엔터 쳐볼까요? AUC 값은 0.993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지금 이거는 테스트 모델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이 트레이닝 모델의 요 값하고 틀려요. 요 값은 우리가 트레이닝 모델이에요. 얘는 훈련할 때 훈련 모델의 AUC 값이고 얘는 테스트 모델의 AUC 값입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모델의 오버피팅이 그렇게 심하게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죠? 오버피팅이 생기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테스트할 때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서 이미 5개의 폴더로 나눠서 이미 한번 그 교차 검증을 통해서 오버피팅에 대한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넘어왔고 그 과정에서 훈련 모델의 크로스 밸리데이션한 결과값들 여기에 5개의 평균값하고 또 테스트 모델의 평균값하고 또 비교해 봤더니 어느 정도 거의 일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좀 더블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런 데이터 모델에서는 정확도가 중요한데 데이터에 따라서 모델의 특성을 오버피팅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거쳐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막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기능들이 여기 다 내재가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체계적으로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 모델 만들고 워크플로우 세팅해 주는 것도 배우고 레시피 배우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해 주는 방법까지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거고요. 이 다음번에는 최종 목표로 지금까지 하는 거는 모델이 하나예요. 지금 모델 하나 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오버피팅을 검증한 거고 오버피팅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최종 모델에서는 파라메타 값을 변경해서 모델을 진짜 최적화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모델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거를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최종 모델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최종 모델은 요 다음번 파트가 튜닝 파트가 최종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요 각각의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막 혼동되게 섞여 있으면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자, 되셨죠? 그 개념을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건 트레이닝 모델 하면서의 오버피팅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을 체크해 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테스트 모델 가지고 한번 또 해주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봐서 어느 정도 모델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ROC AU 값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봤는데 이 값을 우리가 숫자로 봤는데 그래프로 한번 찍어보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뭐 그래프로 찍어보겠습니다. 파이널 언더바 프레드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많이 오류가 나는 게 함수가 ROC, 좀 틀리는데 ROC 커브예요. 바뀝니다. 자, 이렇게 ROC 커브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갖다 붙여볼게요. 요것만큼 붙여넣기, 그냥 똑같이. 얘는 똑같이 씁니다. 자, 붙여넣기, 여기 있는 거 붙여넣기 해가지고 얘를, 요 값을 우리가 보여준 거고요. 그죠? 요 값을 보여준 거, 이거를 그래프로 찍어야 되니까 오토 플롯을 뒤에 붙여줘야 되죠. 오토 플롯. 요걸 빼먹었네요. 그래프로 찍어줘야 되니까. 자, 지금 한 김에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해서 스페셜리티하고 센시티비티 요렇게 요 값이 구해졌죠. 요 값은 스페셜리티 1 마이너스 스페셜리티를 가지고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 플롯 해주면 요 값을 자동적으로 얘가 처리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찍어주게 되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대로 요 밑에 있는 면적이 AUC 값의 면적입니다. 요 밑에 있는 값이 아까 전에 0.99 얼마까지 나왔죠? 요 면적. 위에 봤던 요게 0.993 요게 요 밑에 있는 요 면적입니다. 요만큼이 0.007 정도 나온 거네요. 그죠? 그만큼의 에러가 발생한 거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우리가 그래프로 찍어 봤는데 여기가 센시티비티가 왼쪽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스페셜리티인데 1 마이너스 스페셜리티라고 표시가 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제 데이터 마이닝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 R에서 타이디 모델에서는 요 데이터 마이닝식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계학습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TPR, FPR로도 많이 씁니다. 여기가 FPR이에요. 1- 센서빌리티를 FPR, 여기가 TPR. 이 개념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딱 보시면 아, 이게 같은 개념인데 용어를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많이 혼재해서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스페셜리티에서 1 마이너스 해준 게 아까 전에 그 그래프가 그려진 겁니다. 자동적으로.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 리프트 커브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리프트 차트라고 할게요. 차트 커브 같은 개념으로 쓰니까 리프트 차트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브레드 값을 이용해서 똑같이 원 데이터를 갖다 쓰고요. 이번에는 리프트 언더바 커브라고 해주시고, 똑같이 여기 있는 거를 카피해서 갖다가 쓰고요. 그 다음에 오토 플롯도 쓰면 되죠. 그냥 여기서 통째로 갖고 오면 되겠는데, 여기서 한번 보고 갈게요. 이렇게 해주면 퍼센테이지 이벤트 이렇게 나오죠. 그죠? 보시면 n 개수 1250개까지 이렇게 n의 개수가 나오고요. 테스트 값이 1250개가 써져 있죠. 이벤트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우리 모델로 했을 때 얼마만큼 잘 맞출 수 있는지 62개 거의 100% 맞추고 점점 줄어들죠. 이렇게 요거를 그래프로 찍어주면 뒤에 오토 플롯을 찍어주면 요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게인 커브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게인.
개인 차트. 파이널 프레드 해주시고, 똑같이 여기서 개인 언더바 커브 이렇게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요거 그대로 갖다 쓰시는데, 요걸 먼저 한번 볼까요?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값들이 나오고요. 요 값하고 리프트 커브 값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죠. 리프트고요. 얘는 퍼센테이지. 요 값하고 요 값이 차이가 나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죠. 여기는 똑같고,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거와 리프트 값으로 나타내준, 요게 이게 리프트죠. 참, 요게 리프트고, 위에가 이제 개인 차트, 요걸로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준 거죠. 그래서 리프트 값을 퍼센테이지로 다시 보면, 여기서 오토 플롯 해주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내 주죠. 아까 전에 잘못 얘기했네요. 그죠? 우리 PPT에서 잘못 얘기했네요. 이게 개인 차트고요. 이게 리프트 차트인데, 그죠?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제가? 그러네요. 잘못 얘기했네요.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 얘가 리프트 차트였네요. 얘가, 죄송해요. 얘가 리프트 차트고, 얘가 리프트고, 그죠? 얘가 리프트고, 얘가 개인인데, 제가 잘못 얘기를 해줬네요. 그죠? 리프트 차트, 그리고 요게 묶어진 개인 차트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잘못 얘기했네요. 얘가 리프트고, 개인이고, 이렇게, 얘가 리프트, 얘가 개인 차트. 그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또, 아까 전에 우리가 보는 것 중에서, 중요한 변수를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그 디시전 트리 모델로 보여주는 것 말고 중요도를 보여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중요도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요도. 자, 그래서 중요 변수 파이널 언더바 핏 해주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extract 언더바 핏 엔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해진 최종 모델이 이렇게 트리 그 규칙이 이렇게 보여지죠. 우리 했었죠.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여기서 뭘 하나를 더 할 거냐면 이 상태에서요. VIP 해주고요. VIP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VIP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줄게요. VIP 쳐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인컴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CCAVG가 두 번째로 중요한 변수고, 자, 이 모델은 큰 틀에서 그림에서 쭉 보여주는 건데, 요 여러 가지 이제 점수들이 막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토탈했을 때 중요도 점수를 쭉 가중치를 줘서 매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 토탈로 봤을 때는 인컴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CCAVG, Education, Professional. 프로페셔널일 때가 우리 예스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뜨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패밀리 점수 이렇게 해서 쭉 중요한 변수들을 볼 수가 있겠네요. 요거는 전체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중요한 점수의 값을 보여주는 거고, 요건 트리의 모델의 중요도, 모델 값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넘버 피처라는 게 우리가 PPT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넘버 피처는 뭐냐면 변수가 이게 수십 개가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중에서 뭐 10개만, 제일 중요한 변수 10개만 잘라오는 게 여기 보면 우리 넘버 피처라는 게 그거입니다. 우리 여기는 변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버 피처 쓰면은 이제 중요한 변수들만 골라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트리핏 해서 해주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트리핏이 아니고 뭘 해주면 될까요? 파이널 핏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들어가겠죠? 자, 알파트 여기서 요거를 해주시고 파이널 핏 조금 올려주고 파이널 핏으로 다시 해주면 최종적인 모델의 값이 이렇게 보여지겠네요. 그죠? 그죠? 리샘플링 하는 방법 저장하기 하시고 리샘플링 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리샘플링을 왜 하는지 리샘플링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분석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쓸 거예요. 교차 분석하는 이유 여러 가지 방법에서 해주는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버피팅 되는 거에 대한 거를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델을 잘 맞추는 건 중요한데 모델을 너무 잘 맞추다 보면은 이 데이터에 특정한 데이터에 이게 맞춰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해결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고민으로 계속 나온 게 이런 데이터를 자꾸 데이터를 이제 약간 활용을 해서 하는 교차 분석 또는 부트스트래핑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거를 계속 교차 분석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의 신뢰성, 또 오버피팅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우리가 한다. 전체적으로 오늘 배운 내용은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